반갑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빵식입니다. 자, 오늘 2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구정 연휴가 시작이 되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고향에 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집에 그냥 계시는 분들도, 그리고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쪼록 연휴 기간 동안 이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저는 연휴에도 방송을 계속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겠죠. 자, 요즘 보시면 이 조중동 중에 동아일보가 제일 보수 언론답게 기사를 뽑는 것 같은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댓글로 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것들이 정신을 차리죠. 자, 오늘도 이 동아일보가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기사를 썼는데 아주 쭉쭉 뽑아내고 있습니다. 자,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지난달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가 돼가지고 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죠. 그런데 이게 9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이 신미숙 전 대통령 균형 인사 비서관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요. 이 환경부와 이 청와대가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을 내보낸 뒤에 그 자리에 이제 자신의 사람들인 그런 사람들로 낙하산 인사들을 앉히기 위해서 무려 139차례나 되는 관련 보고서와 지시를 주고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 임원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을 했다면서 이 사건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아니며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만, 이 청와대의 저런 발언은 그냥 자기들 주장일 뿐입니다. 왜냐? 이 판결문에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9일 유죄를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 균형 인사 비서관의 A4 용지 277쪽이나 되는 분량의 판결문을 보시면 보고서와 이 지시 과정이 아주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판결문에 보시면 환경부는 2017년 7월 10일부터 2018년 11월 2일까지 이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계획, 임원 교체 진행 상황, 이렇게 이 문건을 수시로 작성해서 청와대 이메일과 방문 등 이렇게 보고를 통해서 무려 114회에 걸쳐서 전달이 됐다고 되어 있고요. 청와대는 환경부의 관련 지시를 25회 하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81일 동안 이번에 유죄를 받은 이들과 청와대와는 일주일에 2번꼴로 관련 보고서와 지시를 주고받은 셈인 겁니다, 여러분. 자, 문재인 정부는 법이고 뭐고 없는 정권이라서 이 법원의 판결문이 버젓이 적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판결문까지 나왔는데 아니래요. 당시 김은경 전 장관이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재신임 여부를 물어야겠다라고 하면서 같은 달 9일 30여 명의 명단을 환경부 직원으로부터 제출을 받아서 김은경 전 장관의 취임 닷새 만에 블랙리스트 파일이 처음 작성이 됐고요. 이후에 환경부 산하기관에 임원 13명에 대해서 강제로 사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부는 전례 없는 계획이고 대대적인 사표 제출로 인사 검증이 늦어져 일부 임원이 임기를 채우기는 했지만 직권남용 범죄는 성립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실제로요, 환경부 실무진은 법정에서 청와대 추천자는 꼭 합격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새 임원 후보 결정에 있어서 최종 의사 결정자는 청와대였다 라고 진술을 했고요.
재판부가 이를 모두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오리발. 자, 그리고 이 공공기관 임원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 청와대가 무조건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야 했고요. 이 사실상 이 청와대에서 후보자를 최종 결정했다라는 그런 중앙일보 기사가 또 있습니다. 이는 이 환경부 운영 지원과 이 공무원들이 법정 진술을 한 내용입니다. 참, 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판결문을 보시면 이 청와대는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를 정할 때는 이 조현옥 전 대통령 인사수석 비서관이 주재하는 그런 인사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단수 후보를 정한 뒤에 환경부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공공기관의 이 임원 내정자는 자기들 사람들을 꼽아 놓으려고 했던 거죠. 다 자기들이 검토해서 환경부에 통보를 해서 야, 이 사람 집어넣어.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인사간담회는 이 조 전 수석 비서관 외에 해당 부처 소관에 이 수석 비서관들이 참여를 했고 신 전 비서관이 실무를 총괄했다고 합니다. 이 판결문에 나온 거예요. 진술이 다 돼 있는 거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대한민국의 법치가 아무리 무너졌어도 어떻게 된 게 삼권 분립의 나라에서 청와대가 법 위에, 사법부 위에서 군림을 하냐 이 말입니다. 자,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판사님들도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을 겁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엘리트 코스를 밟으시면서 판사가 된 이유가 뭡니까? 삼권 분립에서 사법부는 독자적인 기능을 하셔야 됩니다. 왜 저들의 눈치를 봅니까? 잘못된 거, 특히 이번 정권 같은 경우는 이 진짜 전 국민이 분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아주 극소수의 이 좌좀들만 저렇게 바닥바닥 일을 가는 거지 저들이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눈치를 보고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판단들 나라를 위해서, 자,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들을 계속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드릴게요. 자, 청와대는 이런 데도 계속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 정말 이게 뭡니까?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정신 못 차리겠지만. 감사합니다.